네, 트루스톡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현물과 선물, 해지 운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주식 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선물과 그리고 옵션,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를 대비하기 위한 거죠? 시장의 하락에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물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항상 롱을 보죠. 뭐죠? 매수. 주식을 뭐 여러분들 공매도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얘 뭐 ERW 풋도 있긴 하지만 ERW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위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라서 시장의 급격한 하락 또는 추세적인 하락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물과 옵션은 어, 지수가 상승하든 아니면 하락하든 간에 그래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이 만약에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것도 수익 낼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둘이 같이 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합한다면 운용이 잘 된 결과라면 여러분들의 수익률 그래프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현물도 잘 안 되고 선물도 참 했더니 정말 6개월 만에 깡통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더 현물과 선물을 나는 같이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음. 뭐 특별한 판서는 없습니다. 현물을 하면서 우리가 선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개념 파악이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시간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트루스트 홈페이지 잠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트루 파생 시스템 실제 계좌 운용 수익률을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2011년 10월 20일 주간 단위로 위클리죠.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 선물 시스템 수익률 그래프가 트루 시스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밑에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옵션입니다. 그리고 거래 구분은 100% 자동 시스템 매매입니다. 그죠? 사람이 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사람의 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죠? 랜덤 워크. 주식은 무작위 움직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반을 한 거고요. 또 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심리에 의해서 건드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도 아닌 100% 자동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매매 구분은 뭡니까? 매매 구분은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어, 아침에 시작을 해서 종가에 마감을 시키는, 그래서 그 다음날 미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우리가 흔히들 다우 리스크라고 합니다. 다우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매매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날에 비행기가 미국에 어떤 뭐 빌딩을 부딪히고, 그죠? 그런 이제 악재들이 생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보통 증권회사가 문을 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이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음, 추세 추종형이다 보니까 승률인 43%. 추세 추종이 43%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죠? 10번 매매에서 40번, 4번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 매매에서 4번 성공하는데 그 6번 실패는 뭐냐? 그러면 4번 성공한 게 6번의 실패를 다 복구하고도 수익을 내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추세 추종은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승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률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익률에 의존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누적 수익률이 22.49%다. 자, 보죠. 2010년 12월 1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부터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에 올린 게 2011년 10월 20일이죠. 그러면 약 10달 정도 운영한 결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은 한 22.49%, 보통 1년에 한 30% 정도 목표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소개는 끝났어요. 그러면 시스템 수익률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트는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죠. 그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던 이 시점에 종합주가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이 시점에 선물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 줍니다. 자,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 돈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다. 그러면 너 주식할래? 선물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선물을만 합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투자 성향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제가 시장을 겪어본 결과 시장은 내 판단과 어떠한 과거의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랜덤워크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체감하는 그 수익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 상승기에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시스템이 수익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현물 매매하는 게 수익이 더 클까요? 당연하죠. 주식 매매하는 게 수익률이 더 커요. 시장 상승기. 자, 보죠. 2011년도 3월달, 4월달 넘어가는 이 시기 봅니다. 그죠? 주식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거의 횡보죠. 그죠? 횡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선물은 뭐죠? 자, 일정 부분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하죠. 그리고 갑자기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선물 시장은 여기서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추세 추종형 수익률의 그래프는 톱니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계단형으로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세 추종형은 승률이 4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구간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뜻하고 똑같아요. 자, 보시죠. 수익률을 횡보하다가 일정 부분 계단형에 오르다가 또 횡보를 하다가 계단형으로 오르다가 또 횡보를 하다가 계단형으로 오르고 또 횡보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흔히들 비추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률 그래프가 계단형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승률이 높고 이익률이 낮아버립니다. 승률이 높고 이익률이 낮는다는 건 결국 뭐죠? 톱니처럼 나옵니다. 그죠? 몇 번 정말 야금야금 먹다가 툭 떨어집니다. 어떨 때? 추세가 나올 때. 장중 아침에 시작해서 끝까지 오르는 시장에서 제일 많이 돈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10번 중에 8번은 잘 먹다가 그 2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승률은 80%이지만 이익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형 투자자들의 수익률 그래프는 우상향이지만 그것은 계단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가 정말 현금적인 여유가 많고 투자 자산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 플러스 선물 옵션 시스템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 상승기에는 주식으로 버는 게 더 유리하다고 했죠? 반대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선물 옵션 시스템을 같이 붙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 트루스톡에서는 주식도 추세 추종형이고 선물도 추세 추종형입니다. 주식도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낼 것이고 우상향 그래프가 계단식으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플러스 선물까지 가미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 그래프는 지금 이 각도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물과 선물은 어떠한 해지, 그 해지라는 게 어느 쪽에서 손실 나는 걸 막아주는 게 해지가 아니라 결론을 내리자면 트루스톡에서 현물과 선물에 대한 해지 전략은 현물에서도 수익을 내고 선물에서도 수익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왜? 어떨 때? 시장이 하락할 때. 그죠? 시장이 하락하면 트루스톡에서는 현금 비중을 무지하게 늘려놓을 것이고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상승 각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결론을 귀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강의 듣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한 번 더 해치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